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과 함께 주 1회 이상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슈의 주도권을 지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정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애청했던 슈퍼밴드2의 황현조 팀의 Legends Never Die, 전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무대였습니다. 팀원 4명이요. 모두 앞선 무대에서는 각자의 팀을 이끌었던 리더들, 그러니까 프론트맨으로 구성됐던 팀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양쪽 모두 치열하게 치러냈죠. 이 양측의 리더들이라고 할까요? 이 여야 후보들이 맞붙는 본선 대결의 에너지 더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강대강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추진력을 강점으로 하는 스트롱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또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다변 혹은 달변이라는 점도 닮았습니다. 선공은 이 후보가 먼저 날렸습니다. 후보 간의 1대1 회동, 매주 한 번의 정책 토론을 오늘 제안한 겁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주제로 해서 한판 붙어보자라고 제안한 셈이라고 할까요? 이 후보는 논쟁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민생 관련한 부분은 합의를 해서 당장 정기국회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죠. 이 후보가 제안을 한 건데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이 피해 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말씀드린 제 지론입니다. 네, 또다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또다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돈, 그러니까 재원인데요.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1인당 30에서 50만 원 지급, 단순 계산하면 15조에서 25조가 소요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지난번 5차 지원금 규모,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로 해서 전 국민 지원금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윤 후보도 구체적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50조를 투입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100%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50조, 이 후보의 전체 그 예산문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정부 1년 전체 예산안의 9%에 달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100% 손실보상 주장, 준비가 덜 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봐주면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지 뭐 이제 끄댄다고 이렇게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 후보가 제안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야당은 매표행위다, 금권 선거다 비판을 하고 있죠. 일반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를 보면요. 반대 의견이 60.1%, 찬성 의견이 32.8%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1.8배 정도로 많은 겁니다. 두 번째 토론 가능한 주제는 뭘까요? 아마도 부동산 정책일 듯한데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이 후보, 오늘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앞서 공약을 했던 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입법 논의에 돌입을 한 상태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활성화 이슈를 꺼내든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로소득, 국민 환수, 또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 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후보가 이 상상이 안 되는 대규모 공급을 오늘 언급하기는 했지만요. 현재까지의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으로 똑같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에는 이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했고요. 청년층의 우선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죠. 윤 후보는 청년주택 30만 호, 또 역세권 첫 집 주택이라는 공약으로 20만 호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이 공공개발과 이 공공환수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요. 윤 후보는 세제 완화,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곳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풀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250만 호 가운데 200만 호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 네, 이 두 후보의 불꽃 튀는 토론, 이 후보의 제안대로 주 1회가 될지 그보다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후보의 선공,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 차단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깐 오늘 여론 상황실로 운영을 해볼 텐데요. 오늘자 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이재명 31.2%, 윤석열 43.0%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후보는 2%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10.6%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5일과 6일 그 주말 동안에 조사가 된 건, 금요일, 토요일에 조사가 된 건데 국민의힘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후보는 이 홍준표 의원과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했죠. 홍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젊은 층,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2030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일주일 전과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역시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20대에서는요. 이재명 24.4%, 그리고 윤석열 22.3%였는데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22.7%로 또 윤 후보는 41.9%로 윤 후보의 경우에는 2배 가까이 결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에서도 이 지난주에 이 후보의 지지율은 이 10%포인트 가까이 윤 후보보다 높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의 화두 중 하나죠. 2030 표심 잡기 경쟁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선 승리 이후의 윤 후보의 행보와 국민의힘 소식은 잠시 뒤에 톡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즉시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에 나섰죠. 국민의힘은 당장 이 원팀을 과제로 아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정당의 약간 태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놀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차하면 만약에 바꿀 수도 있다.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차. 권한을 줘야 되고 김종인 표의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주겠다고 오케이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정책까지. 안 그러면 그냥 얼굴 마담으로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상성이 궁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상성이 잘 안 맞을 거다. 사실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원팀이 되기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요. 이 여야의 공방 국회로 번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대리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구민정 의원은 20분간의 질의 동안 답변자를 바꿔가면서 윤석열 후보의 그간 발언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토부 직원이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어봤습니다. 라고 발언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뿐 아니고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을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가는 곳마다 돈을 퍼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는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퍼주겠다는 생각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에 해온 행적을 봐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문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올해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서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비가 되는데요. 여야 논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 원팀 만들기에 고심이죠. 이 후보는 주말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두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후보는 명추연대의 추 전 장관 대신에 명락대전의 이낙연 전 대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팀 행보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의 주 1회 토론 제안, 컨벤션 효과 차단 나서.